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입니다. 비트코인 58,800달러 마이너스 2.6%, 이더리움 2,600달러, 리플,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하고 마이너스고요. 8월 14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잘 나왔지만 8월 6일 49,000달러 폭락 이후 코인 투시 너덜너덜 약해진 상황에서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던 CPI 정도 가지고는 코인시장 반등시키기에는 파워가 부족했던 거고요. 오히려 롱포지션 청산 많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한 거죠. 이대로 비트코인 5만 달러 초반대까지 하락올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지난주 49,000달러 폭락 이후 5만 달러 후반대까지 반동해서 이번 하락에도 5만 달러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반드시 54,000달러 지켜줘야 하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최소 65,000달러 위에서 움직여줘야지 신규 자금 진입이 가능하고요. 비트코인이 어설프게 6만 달러에 걸쳐 있는다고 해서 변동 큰 알트로 쉽게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8월 14일 미국 CPI 호재까지는 끝났고 이제는 8월 20일 엔비디아원이 8월 20일 잭슨홀 미팅 남겨주고 있습니다. 잭슨홀에서 파르장 얼마나 비둘기로 금리나 빠르게 한다는 시그널 출시가 관건이 되고요. 시장은 파르장 신중한 인물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대규모로 금리 안 내릴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관건은 21일 엔비디아 어닝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고평가라는 판단 나오고 고점 대비 주가도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 온 상태입니다. 정말 어닝에서까지 실적 나쁘다고 확인되며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같이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죠. 비트코인 도면스는 53.3%로 하루 전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알트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9,000달러 지난 비트코인 하락에 내려놓았지만 더 이상 안 팔거나 버티기 하는 상황이고요. 이러다가 비트코인 5만 달러 다시 무너지려고 하면 알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패닉셀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코인의 부정적인 뉴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연말 코인 불장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데 해리스에게 지지율 밀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허니문 효과로 깜짝 지지율 상승 이후 다시 하락 올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1월 미국 대선에 영국, 미국 도박 업체들까지 해리스가 압도적일 것이라는 베팅이 우세하고요. 베팅 업체들 다수가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데 1866년 이후 베팅 확률이 틀린 적은 딱 2번뿐이라고 합니다. 1948년 해리 트루먼 민주당 후보가 8대1로 배당률이 뒤집고 당선했고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지위를 이어받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고령의 건강 악화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바턴을 넘겨줬고 1948년과 비슷한 경우이고요. 19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꺾으면서 7대2의 배당률을 뒤집은 것까지 2번이고요. 2020년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에서는 5월에서 11월까지 계속해서 바이든 우세하다가 결국에는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배당률대로 바이든 무난하게 당선이 되었던 거죠. 2016년 트럼프가 베팅업체 예상 모두 뒤집고 당선된 점이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배당 업체들까지 이 정도로 해리스에 몰빵하는 거면 근거가 있어 보이죠. 9월 10일 2차 TV 대선 토론 보고 확정이 될 수 있겠지만 언론사들이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해리스 트럼프 지지 뉴스와 베팅 업체 예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130년 동안 미국 대통령 20번 넘게 바뀌었는데 단 2번밖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2차 TV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가 말 실수하지 않는다면 해리스로 굳혀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거죠. 해리스가 지지율 낮더라도 뒤에 오바마나 클린턴, 민주당 전 대통령들이 고문으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바이든까지 해리스 지지하니까 유권자들은 이런 해리스의 배경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혼혈 이민자의 자녀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로스쿨, 검사, 주,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인물아 일은 매우 잘하게 보이고요. 트럼프 해리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코인시장 부정적이진 않겠지만 코인시장의 뚜렷한 입장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은 해리스입니다. 특히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리플 알트코인과 대립각 세우고 있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 2026년까지 임기 유지하고 임기 끝난 다음에도 재무부 장관으로 승진
갱신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해리스는 9월 전 코인 정책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보다 늦게 코인 지지는 하지만 다수 코인 투자자 표심도 일부 흡수를 하려는 움직임이고요. 8월 초 코인베이스 제이미 거래소 대표들 불러다가 원탁 토론도 했었는데 당장에는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기존 바이든 유지하던 코인 정책 따라서 하겠다는 게 해리스 입장이고 원탁 토론에서는 고성 나오고 반대하는 게 당연했던 거고요. 이번 코인 고문 영입으로 반 트럼프 정책으로 100% 트럼프의 코인 지지와는 반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2024 코인 가장 큰 행사에서 기조를 연설하고 지지하면서 코인이 트럼프 편이라는 점 확실했고요. 하지만 해리스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9월 전 영입하는 새로운 코인 고문에서 확실시될 듯합니다. 유력한 해리스의 코인 고문으로는 브라이언 디즈와 바라트 라모르티가 영입 시도되고 있고요. 이 두 명은 바이든 행정부 전 경제자문관인데 여기 사진 이분이 브라이언 디즈고 바라트는 크게 언론에 노출된 적 없는 학자 스타일로 관련 인물평은 없었습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암호화폐 발행자에 유리한 2023년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에 명확성 부과하는 법률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 전 경제자문관 했을 정도면 안 봐도 하버드 버클리 명문대 경제로스쿨 출신인데 코인 시장 급격한 확장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이 고령의 1차 TV 대선 토론에서 봤듯이 인지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브라이언 디즈, 바라트 같은 자문관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큰 권한을 줬을 가능성이 높죠. 해리스가 8월 내로 디즈와 바라트 코인 고문 데려온다면 코인 시장도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갤럭시 리서치의 책임자인 알렉스 소는 해리스가 경제 고문으로 이분 디즈와 바라트 선택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적대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이어나간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해리스가 암호화폐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이고 바이든에 이어 적대적인 코인 시장에 대한 태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다즈와 바라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암호화폐 십자군이고 초크포인트 2.0의 핵심 설계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오는 미국 정부발 코인 매도 공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8월 15일 새벽 동안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1만 개를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7월 말 비트코인 8월 6일 폭락 오기 전에도 29,000개 지갑 내 이동이 있었는데 약 20억 달러 상당의 큰 규모였고 이번에도 1만 개 옮기면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총 20만 개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하는 코인에 부정적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기라도 하듯이 비트코인 고의적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해리스 코인 고문 발표하기 전에 움직임인데 아직까지 트럼프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세력들 여전히 코인 시장 움직이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고요. 실제지 2.9%로 컨센서스 3%와 전달 3%보다 낮게는 발표되었지만 코인 하락하고 나스닥도 횡보하면서 큰 움직임은 안 나왔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인플레이션율 오르면 금리 인사 연기된다고 주가 하락하고 오히려 CPI 내리면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닌가 하러고는 등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부정적이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투심이 약화가 되었다는 거고 미국 대선 석 달 앞두고 변동성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율 데이터가 잘 나오고도 나스닥 코인의 부정적인 것은 특히 여기 세틀 거주비가 0.4%로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특히 1월부터 보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0.6%, 0.4%, 0.2% 지속적으로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지만 주택가격 오르면서 중산층들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도 유즈드카 중고차 판매량 보면 마이너스 2.3%로 경기는 냉각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중산층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9월 패드워치 연준금리나 예상치는 25bp로 63%나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50bp 가능성 높았는데 인플레이션율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나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